4 X까지. 전까지야. 지금 수업하고 있는 분량은 다 기말고사 범위긴 하지. 그래서 자, 우리 잠깐만 고개 들어봅시다. 개념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 이거 했던 거를 등차 수열 배웠던 거 그대로 이제 등비 수열에 반영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은 비교해서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의미가 큰 차이는 없죠. 등차 수열은 더하기 d를 하는 거고 등비 수열은 곱하기를 하는 거죠. 숫자를. 맞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한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할 때, 자, 일단 정의부터 봅시다. 정의가 애초에 등차 수열은 뭐다? 자, 이웃한 항들 사이에 차이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더하기 d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랑 같다 요렇게 쓰기도 하겠죠.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때 이 d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d를 공차, 공통의 차이인 공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말한 것처럼 자, 곱하기 d를 하던 구조니까 나누기 am 플러스 1에다가 뒤의 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면 d가 아니에요, 미안. r이라는 일정한 비율이 되는 거. 곱하기 r을 꾸준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 r 자체가 얼마인지 안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일정한 거죠. 그럼 비율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비라고 해서 공통의 비율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줄여서 공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항과 뒤항이 곱하기 r을 하는 구조가 등비 수열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배웠죠? 일반항 어떻게 됐지? 말한 것처럼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했다? n-한 번 더한 거야. 더하기 d를 n-한 번 한 거지. 그럼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a에는 a에다가 곱하기 r을 몇 번 한다고? 점프를 똑같이 n-한 번 하는데 얘는 더하기 d로 n-한 번을 하는 거고 얘는 곱하기 r로 n-한 번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배운 상태에서 이쪽으로 개념 확장을 시키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쌍으로 외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기 등차 중항이 있었지. 맞아요? 등차 중항 이게 뭐였어?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해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더하기 연산의 평균을 이루는, 그러니까 산술 평균 형태로 정리가 된다고요. 가운데 아니고. 그럼 얘는 어떨까? 곱하기 연산의 평균이지. 그래서 이런 거야. 잘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b는 a에다가 곱하기 r을 한 ar이고요. c는 여기다 한 번 더 r을 곱한 ar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어떤 성질이 성립해요? b제곱이랑 a랑 c랑 곱한 게 같아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등비 중항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이걸 루트 씌우면 좀 풀마로 붙으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예쁘게 b제곱은 ac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 양수라고 치면 그때 뭐 의미하는 거야? 기하평균이지.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산수의 기하평균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산수의 평균은 더하기 연산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곱하기 연산의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거에 중간값에 해당하는 애가 등비 중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산수의 기하평균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눈 떠. 그래서 뭐 과정은 몰라도 이 정도 딱 나눠서 비교하면서 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죠? 합공식이 있었죠. 자,
합공식은 어떻게 돼요? SN은? 이거 썼잖아. 2분의 n a 더하기 l 해서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b다. 자, 요거 외웠지 여러분? 얘도 그럼 이런 비슷한 공식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근데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어떻게 증명하지? 이거 증명 과정도 봅시다. 요번에 토크 문제 보면 알겠지만 증명 흐름 자체를 물어볼 때도 많기 때문에 증명 흐름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SN이 A, AR 그래서 A에 R에 n-1까지를 더하기로 연결한 거죠. 그럼 이건 역순으로 깔아서 빼는 건 의미가 없는데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R을 곱해주면 돼요. R을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R이 하나씩 더 곱해지겠지. 그래서 AR부터 시작해. 그래서 AR에 N제곱으로 끝이 나겠지. 한 칸 옆으로 밀린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딱 봐도 느낌이 뭐야? 빼겠지. 맞습니까? 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R이, 자, 보세요. SN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얘기야. 만일에 R이 1이면 어떻게 돼, 얘들아? 공비가 1이면 그냥 A가 쭉 나오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A 다음에 곱하기 1해도 A고, 곱하기 1해도 A지. 그럼 A 그냥 더하기 A를 몇 번? N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R이 1일 때는 N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안 물어봐요. 이건 물어보면 바보지. 그죠, 여러분? R이 1일 때는 A만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걸 N번 더하면 NA잖아. 이거는 물어보면 바보라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R이 1이 아닐 때가 중요한데 R이 1이 아니면 어떻게 돼? R이 1이 아니면 이걸 한다고. 이 상태에서 빼도 그럼 0이 안 되겠지. R이 1이 아니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1-R의 SN은 중간이 싹 다 지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넘기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그리고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 1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R 빼기 1에 A로 묶어내면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증명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 요거 많이 봤지? 원래 얘들아 R의 N제곱 빼기 1을 요걸 인수분해하면 R 빼기 1에 Rn-1제곱 써서 쭉 더하기 1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기면 이렇게 또 바로 증명되죠. 그냥 곱셈 공식으로도 증명이 돼요. 사실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고 아니면 이렇게도 써요. 요꼴로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잘 봐봐. R 빼기 1에 AR의 N제곱을 RL이라고 써. 마지막 칸이 요놈이지 여기다 R 곱하네잖아 얘는. 그래서 RL이라고 쓰고 빼기 A 요렇게 외우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잘 안 써. 그냥 얘로 많이 풉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이랑 비교해서 하시면 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했고 등차 수열 합공식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이랑 등비 수열 합공식 정도까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패키지로 외워. 양쪽을 봐가면서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내신 문제에서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걸 못 외우진 않거든? 대신에 뭘 실수할까요? 문제에서 등차라고 써놨는데 등비로 풀거나 등비라고 썼는데 등차로 풀어서 바보같이 반대쪽 거 써서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외우진 않는데 글자를 잘못 보더라고 항상.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되고 못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니죠. 옆에 거 했던 거를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외우면 외우기도 잘 외워져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외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 돼요. 그럼 등차 수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문제들을 풀 겁니다. 하나씩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개념 한번 쭉 눈으로 다시 읽어봐. 안 읽히는 곳이 있는지.
미친듯이 어려울 만한 얘기는 없는데 또 은근 안 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넘어가서 교재 319쪽 펴보세요. 이제 예제 1번부터 쭉 풀어볼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알다시피 예제는 기본 공식 연습부터 시작이니까. 자, 1번 여러분 둘째 항이 12래 그리고 다섯째 항이 324래. 이 상황에서 일반항을 구하래.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줬어요. 둘째 항이랑 넷째 항을 더한 게 얼마다? 810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항이랑 일곱째 항을 더한 게 얼마다? 30일 때 10번째 항을 구하래.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기지개 정신 차리고. 어렵지 않아. 진짜 쉬워서 그래. 한 번만 그냥 봐놓으면 눈으로 보면 돼. 여러분 이거 등차일 때는 a 더하기 d n-1d 있었죠. 그래서 a 더하기 d가 12, 뭐 a 더하기 4d가 300 있었다면 지금 이제 r로 할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돼? a에 r을 몇 번 곱한다? 한 번 곱한 게 12인 거야. 얘는 다섯 번째 항이니까 점프를 4번 했겠죠. 그래서 a에 r을 4번 곱한 게 얼마다? 324라는 거야. 그러면 문자 2개, 아니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연립하면 풀리는데 등차 수열이 더하기 빼기 연립을 했고 얘는 곱하기 나누기 연립을 하겠죠. 그럼 나누기 하면 됩니다. 얘를 이쪽에다가 나누기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r의 세제곱이 얼마다? 얼마야? 20, 10이다. 그러면 r은 실수니까 3이겠죠. 그럼 r이 3이면 a는 다시 역대입을 하면 이쪽에다가 a는 4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a에는 4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나요? 간단하죠? 얘도 비슷해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이 810이다. 얘는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이 30이다. 얘 3칸 얘 3칸 똑같으니까 약분 되겠어 안 되겠어? 약분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나눗셈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남죠? R의 세제곱으로 묶이죠. 그게 얼마라고? 27분의 1이죠. 그러면 R이 3분의 1인 거고요. 맞죠 여러분? 맞지? R이 3분의 1이고 그걸 여기다 반영하면 A가 얼마예요? 27분의 10A가 그치? 그게 810이니까 A는 81 곱하기 27인가요? 우와 숫자 크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얼마가 돼요? 3의 4제곱, 세제곱이 7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10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9제곱이니까 3의 7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9제곱이겠죠. 그래서 얼마? 9분의 1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1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기본 공식 제대로 아는지 거기 그냥 때려 넣으면 술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표현만 잘하면 돼. 등차 수열일 때는 a 더하기 d꼴로, 등비 수열일 때는 a 곱하기 r꼴로 잘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개 미지수 2개니까 잘 연립하면 풀리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어렵지 않죠? 여기는 1번은 그럼 이제 1번 됐고 2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때 등차 수열했던 구성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자 1번 이거 물어봤고 2번에서 이제 뭐 물어보겠어? 뭐 이제 뭐 최대이냐 최소냐 뭐 이런 거 묻거나 뭐 계산하는 조금 틀어서 내는 거 되겠죠? 자 2번 자 등차 수열했던 지시랑 비슷한데 두 수 사이에 끼워 넣기예요. 그래서
2, x, y, z 161에. 근데 얘가 양수고요, 셋 다.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이 얘기잖아. 첫째 항이 2고 얘가 몇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이니까 A, R의 4제곱이 162라고 준 거야. 그러면 나눗셈을 하면 R의 4제곱이 81이니까 R이 양수인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너 6이고 너 18이고 너 54고 얘 162가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8. 뭐 이런 거 나온다는 건데 어렵지 않잖아. 이거 잘 뭐 하면 돼요. 점프 몇 번을 했지만 잘 되면 되는 거였지. 요 스타일 자체가 애초에. 그래서 2번도 뭐 그다 감흥 없이 넘어갑니다. 잘 대입해서 풀면 되네. 제가 이제 술술 나가면 숙제가 많아지고 있죠. 네. 자, 3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장단지를 치잡시고 이제 등비중앙에서 단순히 등비만 내는 게 아니라 뭐 등차랑 섞은 것도 있고 뭐 냈네요. 1번 봅시다. 자, 8이랑 x랑 y랑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x랑 y랑 36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 여러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야 뭐 쓰라고 낸 거야? 등차 중앙 쓰라고 낸 겁니다. 같은 식으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등비 중앙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등차 중앙 쓰면 2x가 y 더하기 8이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 등비 중앙 쓰면 y 제곱이 36x가 됩니다. 그럼 연립하면 풀리겠죠? 둘이 연립하면 y 제곱은 18배의 y 더하기 8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y 제곱 마이너스 18y 더하기 144인가요? 아 빼기 144지? 요게 0이다가 돼서 y 빼기 얼마니? 24랑 y 더하기 6이 0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맞죠 여러분? x와 양수라고 했나요? 맞죠? 그러니까 y는 24가 되고요.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쓰면 돼요. 2번 같은 식으로 이것도 무슨 얘기야? 어떻게 등비 중앙 이룬다고? f-1이랑 나머지 정리 써서 f0이랑 f2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f-2가 얼마인지 물어봐. 자 그러면 해봅시다. f-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나오면은 2 더하기 k고요. 그 다음 f0은 그냥 k고요. f2는 k 더하기 2죠. 맞나? 그러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등비 중앙을 이룬대. 그럼 뭐 느낌상 보이죠? k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같긴 한데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면 말한 것처럼 k 제곱이 2 더하기 k를 제곱이랑 같아 되겠지. 요거 제곱한 게 요거 둘이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4k k제곱 없어지지? 그러면은 4k 더하기 4가 0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k가 마이너스 1이 돼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등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구하고자 하는 f-2는 k 빼기 2니까 마3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가볍게 했어요. 1, 2, 3번 연습을 해봐야겠지. 그냥 쉽게 661, 664, 667번 한번 풀어보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풀어보세요.
자, 요 세 문제 풀어봐 빨리. 요거 보면서 세 문제 풀리는지 설명 들은 것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는지 확인해봐.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가 어려워? 씨, 누가 보면 진짜 어려운 줄 알겠다. 단순 계산이잖아. 이게 여러분 지수 배울 때 저 R에 n제곱에 n에 들어간 숫자가 막 자연수 아니라 막 분수 막 유리수 막 이런 거 들어간 게 아니잖아. 뭐 다른 자연수 들어가는 문제인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아유, 준비야 좀. 빨리 주말만 왔으면 좋겠지? 나도 그래요. 주말 왔으면 주말입니다. 조금만 힘내. 자, 다음 주는 말했듯이 3번입니다. 저 3회니까 잘 오늘까지만 잘 버텨서 주말을 바라봅시다. 물론 나는 당연히 또 다 출근하지만 여러분이 좀 편할 거란 얘기야. 쌤, 네. 월요일 안시 수업. 한시 수업으로 일단은 됐는데 학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정상 수업일 거예요. 정상 수업은 아닐 거야. 단축은 하긴 할 것 같은데 아예 정상일 일은 없는데 혹시나 학교가 아예 정상 수업을 해버리면 맞춰서 더 뒤에 하겠지. 수업 시간 좀 뒤로 늦출 거긴 해요. 그리고 과제 관리가 없잖아. 그 월수는 서울 성문고 애들은. 근데 그래서 없기는 한데 제가 1시간 정도는 봐줄 거거든요. 과제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남아서 공부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1시간 정도 질문하고 가세요. 웬만하면 1시간은 그 공부하고 가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정상 수업을 한다. 그럼 진짜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보통 한 5시부터 10시까지 하겠지.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1시간 과제 관리하고. 근데 안 그럴걸? 뭐 예를 들어서 정상 수업은 아니더라도 너무 늦게 끝나서 뭐 2시쯤에 수업할 수 있다 학원이 그럼 2시부터 6시까지 할 거야. 2시부터 8시까지 한 4시간 하는 거지. 아무튼 상문고에 맞춰서 진행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근데 뒤에 만일 일정이 겹친다. 그러면 영상 보강을 하든지 하라고 할 거고. 응? 나누기 하라니까? 나눠야 돼요. 일식을 나누면 된다고. 자, 넘어가서 이 지금 4번, 5번, 6번을 해야 되니까 얼른 합시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 보시면 비슷해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내수 뭐 이런 거 있었지. 등차 수열은 어떻게 했어요? 홀수 개면 공차가 D가 되고 A를 기준으로 빼기 D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앞뒤로 놔뒀지. 그럼 짝수 개면 공차가 2D가 되게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런 3D 이런 식으로 놨잖아. 근데 등비 수열은 그냥 그렇게 안 놓고요. 보통 그냥 깔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있으면 그냥 A
AR 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나아요. 근데 문제에서 요 셋을 곱한 게 14고, 곱한 게 64고, 더한 게 14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얼마다? 이게 14고. 자, 셋이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죠? 이게 얼마다? 64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봅시다. 일단 여기서 AR은 그럼 얼마인 거야? 4인 거죠? 맞습니까? AR이 4입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요거를 R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4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라고? 14인 거야. 그럼 양변에 R 곱하고 2로 나누면 정리가 되겠죠? R 곱하고 2로 나누면 2R 제곱 마이너스 5R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서 R이 어떻게 나오냐면 2거나 2분의 1로 나와. 근데 이게 큰 의미 없지? 맞아 아니야? 가운데가 4인 상태에서 R을 2로 두면 이제 올라가는 크기고 2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가지만 같은 얘기를 하잖아. 얼마가 돼? 2, 4, 8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항상 답이 이렇게 같은 크기의 역수꼴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앞 오름차순 내리차순 이 느낌이라. 공차가 그때 보면은 D를 구하면 더하기 2거나 빼기 2처럼 나온 것처럼 똑같은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2, 4, 8이 돼. 됐죠? 그럼 정답은 이제 세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났죠.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차수를 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흐름이. 그래서 그때 풀었던 깜냥으로 풀면 돼요. 자, 5번. 이제 도형이 문제인데 이게 일정하게 값이 더해지는 도형이 있고요. 얘처럼 일정하게 값이 늘어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등차냐 등비냐를 잘 파악하면 돼. 지금 봐봐. 내가 이거 앞에 등차일 때 있는 도형은 안 했었거든? 이게 몇 쪽에 있냐면 교재 앞으로 넘어가면 그 306쪽처럼 이런 애는 등차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좀 할 거야. 지금 이건 뭐 내신 대비 지금은 아니고 개념 대비라서 그냥 적당히만 보고 넘어갈 건데 나중에 되면 이제 제가 등차고 얘는 등비로 외우는 편이거든?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잘 봐봐. 요렇게 도형이 껴있고 그 다음에 껴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도형의 반지름들이 등차냐 등비냐를 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성립하냐면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됐어? 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것까지 해야 되긴 하거든. 요렇게 세 개만 하면, 세 개를 하면 이해가 돼요. 요런 식으로 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 뭐다? 닮음인 거야. 그래서 R1, R2, R3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앞쪽 직각삼각형은 요 길이가 R1 더하기 R2고 요 길이가 R2 빼기 R1이 돼.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직각삼각형도 따로 빼서 생각을 하면 빗변은 R2 더하기 R3고 높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R3 빼기 R2가 돼. 그래서 얘랑 얘랑 뭐다? 닮음이죠. 맞아요? 그래서 R1 더하기 R2 대 R2 더하기 R3 늘어난 빗변이 늘어난 비율과 요 높이가 늘어난 비율이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를 써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걸 정리해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R2의 제곱 빼기 R1 R2 더하기 R2 R3 하고 빼기 R1 R3 한 게 바깥쪽 곱하면 또 정리해야겠네. R1 R3 빼기 R1 R2 더하기 R2 R3 빼기 R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지울 건 지우고 정리해보자고요. 얘 지워지고 정리하면 R2의 제곱은
R2의 제곱은 R1, R3다. 해서 어떤 관계를 가진다? 이웃한 세 원을 분석해 봤더니 반지름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까지 유도를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등비수열인 거 아니까 봐봐.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2고 작은 애가 6이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정리했더니 등비수열 문제였네. 근데 첫째 항이 얼마다? 첫째 항이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얼마다? 10이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구하래. 그러니까 세 번째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뭐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등비 중앙 쓰면 되겠죠. 요거 둘이 곱한 게 제곱이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루트 7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얼마예요? 6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등비 중앙 쓰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 쓰면 되고 등비 수열이면 등비 중앙 쓰면 되는데 등비 수열인 걸 증명을 한 거야.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풀어봐야 될 거예요. 이따가 밑에 거 풀어보는 시간 줄게요. 일단 6번까지 하고요. 자 6번 봅시다. 자 이것도 도형 문제네요. 근데 이게 잘 봐봐. 줄어드는 거야. 처음에는 봐봐. 길이가 10이었어. 이건 A0라고 보면 돼요. A0가 원래 10이었던 건데 여기서 3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날려. 그럼 길이가 얼마가 돼? A1은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한 게 되겠지. 그 다음 남아있는 도형도 3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날린대. 그러면 또 A2는 이 길이에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되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짓거리를 몇 번 하겠다? 20번째 하겠대. 그러면 이 짓거리 20번 할 거 아니야. 1일 때 한 번, 2일 때 두 번, 이거니까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요거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일반항이. 아 일반항이 아니고 20번째 항이. 또 답이 이거예요 그냥. 끝. 그러니까 도형 문제 나오면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만 잘 파악하라고. 그러면 등차면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쓰면 되고 등비면 등비 수열 일반항 공식 쓰면 되고 합을 구하라고 하면 합공식 쓰면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아직은 합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연습하는 걸 해봤어요. 세 문제. 그 670, 673, 676 세 문제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죽겠다. 응? 아니 조금 더 나가게 할 거야. 한동 뭔 노래야 임마. 내가 너무 안 나네. 뭐가 많아? 아니 얼마 안 됐어. 아 너무 안 됐어. 아 그런데. 근데 학까지 남아도 그뒤 단원 종합은 있잖아. 그렇긴 한데
원리합계는 안 할 거고 원리합계는 당장 급한 게 아니라서 지금 설명해봐야 헷갈리면 할 거고 원리합계 안 한다고 치고 하면은 등비수열 합은 어차피 개념 설명하고 바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개념 설명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거라 세 문제만 더 할 거거든? 네. 세 문제만 하면 돼. 하면은 단원종합까지가 숙제긴 한데 단원종합에서도 그 원리합계는 빼고 풀라고 시킬 거긴 하니까 네, 얼마 없잖아. 몰라. 내가 되게 뭐. 안 보겠다. 프린트 숙제도 있죠. 프린트 숙제도 있지. 다시 할까? 네. 잠깐만 보자. 그냥 등비수열 합까지 설명하고 그냥 단원종합만 숙제로 안 내면 되는 거야. 다음 시간은 이런 되지. 아니 단원종합을 절반만 내든가 베이직만 내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합공식 관련된 거 증명을 아까 했으니까 문제만 풀어볼 건데 등차 수열 했을 때랑 비슷하다니까? 자 칠판 보시면 돼요. 진짜 비슷하다는 거 몸으로 체감하게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327쪽에 1번 봅시다. 그냥 처음 문제는 그거잖아. 공식 외우고 있냐? 물어보겠지. 이 새끼들 공식은 외우고 있어? 내가 물어볼 건데 자 각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 그러니까 a 곱하기 r을 한 게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a에다가 r을 4번 곱한 애가 48이야.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결론적으로 r이 마이너스 2고 a가 3이라는 걸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알아내고 그 다음에 SN 일반항 구하래. 그럼 SN은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겠죠. 근데 R이 음수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집중. 요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한 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모가 양수가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3의 1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고 정리하면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정답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식 외운 거에다가 예쁘게 집어넣기만 하면 돼. 등차 수열할 때도 이렇게 풀었었잖아. 맞지? 그때도 두 항 줘서 A랑 D 구하게 한 다음에 대입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묻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랑 똑같은 건데 내가 그때 등비 수열도 이게 된다고 했는데 잘 봐봐. 같은 간격으로 등차 수열을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 덩어리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지. 맞아요? 같은 식으로 등비 수열도 그래요. 증명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SN은 A, AR 그래서 A의 R의 n-1제곱까지야.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끊으면 R의 n제곱부터 해서 AR의 2n-1제곱으로 끝나겠죠. 그리고 또 같은 간격으로 끊으면 2n부터 시작을 해서 3n-1제곱으로 끝이 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전체적으로 곱하기 r을 얼마 한 거죠? n제곱 한 애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곱하기 r의 n제곱이죠. 그래서 이 일정하게 끄는 이 부분합끼리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때 자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공차가 얼마였어? 그때는 공차가 n제곱 d였죠. 맞습니까? 기억나요? 제가 식을 정리해줬잖아. 그치? 같은 식으로 이럴 때는 공비가 얼마가 돼요? r의 n제곱인 등비 수열이 나와요. 부분합 등차 수열로 하면 공차가 n제곱 d인 등차가 났고 부분합을 등비 수열에다가 등비 수열 합에다가 매기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공비가 r의 n제곱인 애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3개 나와요. S10이 얼마다?
11에 S20이 얼마래? S20이 30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S20 빼기 S10이 20인 거지. 몇 배 됐어? 2배가 됐지. 맞아요? 그러면 S30 빼기 S20은 얼마가 된다? 또 2배가 돼서 4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3등분 낸 거야. 그럼 앞쪽이 1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2배 됐지. 그럼 여기 몇 배? 또 2배 돼서 40인 거니까 3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 답이 얼마인 거야? 70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공비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공비를? 공비는 사실 좀 애매한 거야. 왜냐면 봐봐. 지금 2배가 됐지. 이 곱하기 2가 뭐라고? R의 10제곱인 거야. 그럼 R이 얼마야? 풀마 붙여야 돼서 좀 헷갈려. 그치? 양수란 조건 없으니까 풀마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못 쓰고 그냥 보통 이렇게 놔둡니다. R의 10제곱이 2다 라고 놔둬요 그냥. 그리고 이거 알면 뭐 첫째 항도 뭐 억지로 꾸겨넣으면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구하기가 좀 불편해. 첫째 항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막 그렇게 잘 안 하고 이렇게 부분합으로 풉니다. 등비수열은 특히. 아이고 힘들어. 미안해요. 제가 재밌게 못해드려서 잠을 좀 깨워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3번 하고 끝냅시다. 그냥 단원종합은 숙제로 안 낼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단원종합 빼고 숙제로 낼 테니까 이거 마지막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얘들아 지금 뭐 안 했어? 다 했어. 뭐 안 했어? SN에서 AN 구하는 거 안 했죠?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집중. 요 개념 여기 옆에다 했어.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다 쓰려고 내가 놔두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SN이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보면 이따구로 생겼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잘 정리하면 자 요거 요 식으로 할게요. 보세요. 1-R분의 1-R R-1분의 자 R-1분의 AR의 N제곱 빼기 A잖아. 그치 식이 요거였죠. 그래서 얘가 어떤 꼴이냐면 요렇게 분수꼴로 쪼개면 봐봐.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R 빼기 1분의 A. 그래서 내가 얘를 대문자 A로 치환을 하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라지 A.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보통 이런 형태로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때랑 비슷해. 잘 봐봐. 등차 수열은 이런 꼴로 나오니까 상수항이 얼마였다고? 0이었어야 돼.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1이든 0이 아니라 1, 2, 3, 4여도 AN 여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같은 식이에요. 여기도 상수항이 꼭 라지가 아니어도 AN 구할 때는 별 영향을 안 줘요. 맞습니까? 근데 얘가 딱 요 모양일 때만 첫째 항이 안 튀겠지 그러면. 맞아 아니야? 말했잖아. 요거 봐봐. 등차 수열은 상수항 여기 C가 자 보세요. 요 C가 0일 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어요. 맞습니까? 같은 식이에요. 여기서는 A가 미안. 자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요 B가 마이너스 A가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얘가 마이너스 A가 안 되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얘는 그냥 이걸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푼다고 안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봐봐. 문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3번 보세요. 3번에 1번. 자, 이 수열의 합이 어떻게 나왔냐면 SN이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3인 거야. 그래서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더해서 0되는 크기는 같고 부호 반대인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아니다?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봐봐. 이게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0되면 돼. R제곱 앞에 숫자랑 상수항 더해서 0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고. 그래서 여기 3이고 빼기 3이잖아. 그럼 이거 보고 첫째 항부터 뭐다? 등비 수열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공비는 너무 티나게 나와있죠. 공비는 뭐예요? 누가 봐도 이 n제곱 하는 애가 공비라니까? 공비 R은 얼마야? 너무 노골적으로 3인 거야.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알잖아. 첫째 항은 n에 1 넣으면 나오죠? 얼마예요? 6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합하면 AN은 6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2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요런 애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거예요. 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풉니다. 첫째 항은 말한 것처럼 S1에서 6으로 유도하고요. 1만항 n이 2 이상일 때는 SN에다가 SN 빼기 1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풀어도 그냥 금방 풀려요. 잘 보세요. SN이 얼마야? 요거죠. SN-1은 얼마예요? 요겁니다. 상수항은 어차피 사라지고 요거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끝나지. 그래서 그 등차 수열처럼 안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정석인 걸 풀이를 해도 돼요. 시간 차이가 진짜 거의 안 나. 정석대로 풀어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정리하면 첫째 항이랑 등비가 바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오히려 일반항 구하는 건 쉬워요. 등차 수열보다.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끊어놨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끊어놨지만 합쳤어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첫째 항 n에다가 1 넣으면 똑같이 6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합쳐서 그냥 an을 6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2번은 안 하는 거 좋겠지? 연습해보자. 자, 바로 2번. SN이 5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얼마? K래. 그러면 이거 5 곱하기 5의 n제곱 빼기 K인데 여러분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얘가 5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겠지. 그럼 K가 얼마? 5면 됩니다. K가 5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K가 5가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 자,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말했듯이 첫째 항은 n에 1 넣으면 이게 K가 5일 대로 해봐. K가 5라고 쳐봐. 첫째 항 얼마야? 첫째 항 20이지. 공비 얼마야? 대놓고 5점.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나와? 6이지.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풀고 빼도 나와요. 자, A1은 얼마입니까? 25 빼기 K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일반항은 K랑 상관없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의 n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예쁘게 쓰면 이렇게 첫째 항이랑 일반항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말했듯이 봐봐. 이게 등비 수열이 첫째 항부터 성립하려면 20이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K가 얼마다? 5인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원래 풀라고 이해하라고 낸 문제지만 이미 외우고 있다 보니까 보자마자 K가 5일 때는 첫째 항부터 등비, K가 5가 아닐 때는 둘째 항부터 등비다라고 외우고 있는 거죠. 첫째 항이 튀게 나올 겁니다. 애초에 구하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튀게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등차 수열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하는 거 보면. 맞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했을 때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등비 수열은요, 등차 수열 공부했던 거랑 묶어서 같이 보고 세트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외우기도 쉽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329쪽까지 숙제니까
등비수열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종합 빼고가 숙제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막 쪼고 싶은데 쪼지 못하겠네.